오늘은 3월 11일 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오르던 미국의 증시가 지난 금요일 특히 가장 많이 올랐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가 16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6,091에 이어서 그 다음 날도 16,274까지 두 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나스닥 100은 13번씩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번씩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거품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하고 있고 기업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는 데다가 증시 여러 상황도 전형적인 거품대와는 거리가 있어서 상승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 거품 논쟁을 촉발할 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 올해 16번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증시 개장일 3번 중에 1번꼴로 이전의 기록을 깬 셈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2021년도에 S&P 500 지수 70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던 그 기록을 아마 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에만 80% 이상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도 1조 달러나 더 올랐습니다. 기업 실적에 기반한 이 강세이지 투기 광풍 때문은 아니라는 근거도 있습니다. 최근의 증시 호조는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뜨거운 소재인 인공지능 관련 기업, 특히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컴퓨터 그래픽 처리에 필요한 반도체와 프로세서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구동의 핵심 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챗GPT가 출시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10월 1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주가가 7배나 올랐습니다. 올해 2월 21일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거래일 이틀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2,800억 달러나 추가가 됐습니다. 2,800억 달러라면 미국의 S&P 500 여기 상장된 10위권 기업의 시가총액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65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난해 시장을 이끈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7종목 이 주식 중의 일부는 올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 부진 우려로 하락을 하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줄면서 테슬라 시가총액은 제약업체 일라이 릴리에 밀렸습니다. 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올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몇몇 주도주의 주가도 이전의 광풍 사이클 때와 비교하면 아직 많이 싸다는 평가 또한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스콧 크로너트는 매그니피센트 7 기업의 순이익이 S&P 500 지수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인데 이 중에 이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3분의 1가량인 것과 비교할 때 주가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인터넷 기업들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려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업의 매출 등 실적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흐름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 돈나무 언니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캐시우드, 이 반도체 공급이 늘면서 관련 주식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블룸버그 이 비즈니스 위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에서 GPU를 사려면 대기 시간이 8개월에서 11개월 정도였는데 지금은 3, 4개월 정도로 줄었다면서 제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2중, 3중의 주문이 이루어진 점도 있을 것이나 이런 상황은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가 상승이 거대 기술 기업에서 더 광범위한 기업으로 확산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종목은 더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아니라 더 다양한 기업들 쪽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와 함께 특히 올해 들어서 애플과 테슬라를 포함한 거대 기술기업 일부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분야 기업으로도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주 사상 최고치까지 기록할 정도로 강세였습니다.
S&P 500은 지난 1년간 약 3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44%, 나스닥 100 지수는 51%나 상승해왔습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에 거의 5분의 1이 최근에 52주 사이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는 2021년 5월 이후 최고 점유율입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 경제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최악의 상황을 견뎌냈다는 것을 월가가 수용을 했다는 신호이고 더 작고 위험한 종목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자산에서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기술주는 올해도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지만 유틸리티와 부동산 등의 금리에 민감한 주식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전망과 더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산업 및 금융 주식은 최소 7% 올랐습니다. 중소형주를 담아놓은 러셀 2000 지수는 지난해 10월 최저치보다 27% 상승했습니다. 차입 비용과 성장 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이후 약세를 면치 못하던 터였습니다. 월가는 일반적으로 랠리가 더 많은 종목으로 확산할 때 주식의 상승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 국면의 끝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때는 투자들의 주의를 요구를 하고 합니다. 현재 S&P 500 기업은 향후 12개월 기대 수익의 약 21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평균 주가 수익 비율 18배를 초과한 것이며 팬데믹 이후 주식 랠리 기간의 24배에 근접합니다. 주식 상승을 이끈 기업들의 이익은 강한 생산성과 재정 지출에 힘입어서 계속 뒷받침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페드 연준 관계자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조정 후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모델로는 올해 1분기 2.5% 성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작년에 국내 총생산 GDP 2.5% 성장했습니다. 2.5%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7에서 1.8% 나오는데 이것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예상됐는데 2.5% 성장률은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점점 앞으로 잡혀가고 있고 지난해 미국 경기는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금융정보 분석업체예요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는 S&P 500 기업의 수익이 올해 11%, 내년에는 추가로 1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